강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광고를 별로 안 했는데 오늘 광고 한마디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 속에서飛躍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무사히 유튜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응원을 해달라는 뜻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달라는 광고를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기 대선의 필성 요소인 자유우파의 일치와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치와 통합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될 한동훈과 이준석에 대한 정치적 개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과 함께 분열 혹은 배신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자유우파가 일치하고 통합만 하면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분열이 일어난다 하면은 이재명 세상이 되니까 굉장히 절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로 경선에 승복하고 통합이 되겠지만은 능력면에서 지지 세력이 튼튼한 이 중도 세력이 있는 안철수 약 한 20% 안팎, 지난 대선에서 10%에서 20% 안팎의 지지도가 안철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참모들이 정치 낭인이라 출세에 집착하는 한동훈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당 밖에서 자유우파의 소수 그룹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준석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철수는 이 중도층에 대한 아주 튼튼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상도 사람으로서 전라도에서 득표를 한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성이 아동 같고 그런 또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승복하면서 철수를 계속하는 이런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서 광팬들이 있어요. 아주 열광적이고 열렬하고 적극적인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좀 한국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 안철수는 뭔가 조금 모자란 듯한 이 어리석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뭔가 회색 같은 이런 독특한 캐릭터에 아주 열광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이 튼튼한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결과는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기가 언제나 양보하고 철수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주춤할 그런 결단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원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안철수는 자신의 그 캐릭터답게 자유우파 세력과는 다른 탄핵 찬성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대선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이나 공산 좌파 진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당 경선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북두시민혁명군은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 한국적인 특성에서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그런 정서에 반하여 조금은 좀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지하는 의견과 혹은 비판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도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한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람이 능력이 우수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삼지대에 있으면은 강한 양당에서 이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이용물이 되는데 굳굳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치 감각이 아주 탁월하다는 증거라고 나는 안철수를 칭찬하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동훈은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지 기반도 조금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상대적인 이재명 일파의 이용물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공작의 대상이 돼 있다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어떤 의사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것은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이용하는 이재명 주변 참모들이 이런 한동훈의 정치 무능력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에 찬성하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만들고 지금도 이번 대선에서도 한동훈의 본심과 다르게 언론에 유포되고 소문이 나는 이런 처참한 꼴을 한동훈은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그거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은 정치적인 주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동훈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 움직임 그 자체를 공산 좌파들이 자신이 유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다 이겁니다. 그건 한동훈이 이용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로서 부여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역할이 그렇게 부여돼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이용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용해 먹는다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런 근거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이 떨어지도 그 사람 앞에 떨어져요. 그게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개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그 위치 선정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공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게임을 읽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구에도 투아웃에 아무 그 주자도 없는데 자기 혼자 3루타만 맨날 치면은 점수도 못 올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득점을 올릴 기회에 안타를 치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왜 운이 없어가 아니고 그만큼 위치 선정이라든가 게임을 읽는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한동훈은 그 정치판을 읽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 자기가 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뭐 2위로서 득표력이 있다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공작이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2위로서 탈당을 딱 하면은 자유우파에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그 지지율이 몇 프로였던지 꼴찌로서 그 탈당을 한다든가 분열 경선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2위로서 경선에 불복을 하게 되면은 이 그 분열이 눈에 확실히 보이고 국민들에게 아 말이야 국민의힘당의 경선은 조작됐다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선거였다 하면서 흠집을 주려고 한동훈을 2위를 만들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공산 좌파들이 한동훈을 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북두 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는 한동훈은 하루빨리
경선 후보를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함으로써 자기가 만약에 정치 노선이 자유우파라고 하면은 백의종군을 해서 자유우파의 그 어떤 의심이라든가 그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산 좌파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 지금 지지율 2위라는 것은 바로 역선택이라는 공산 좌파들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미 자신의 존재감도 없고 공산 반란 도둑대의 이용물이 됐고 자기가 이용되는 것에 동의를 했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역선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공학의 전술적 공작 대상이 될 뿐이다 이겁니다. 안철수와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안철수는 이렇게 나가도 국민의힘당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자기 세력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만 주는 사람이에요. 이 안철수가 있음으로써 국민의힘당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큰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자기 세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안철수에게 정치적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안철수의 경선 참가는 자유우파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우파의 일치단결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로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으면서 세 번째로 전라도의 득표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철수의 참여는 이런 세 가지의 이유, 자유우파의 일치단결의 어떤 상징성, 두 번째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것, 세 번째 전라도의 득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세 가지의 유리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다시 한번 안철수의 국민의힘당 경선 참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우파의 분열과 어떠한 그 이관계의 중심축은 이준석과 한동훈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둘은 굉장히 닮았으면서 이 또 둘이가 굉장히 정치적 개성은 다르다. 그러니 이 둘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비교해 보면서 이번에 있을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동훈과 이준석은 영입된 인사로서 당 대표까지 지낸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는 화합하지 못하고 결별하는 그 윤석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두 사람의 개성을 노출시키면서 윤석열과 결별하는 그런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두 사람이 2인자를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또 하나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꼴찌를 해도 자기 혼자 1등을 하는 게 좋지 자기가 대표를 하는 게 좋지 1인자를 받들어 모시는 이런 굴욕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1인자를 모시지 못하고 1인자와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는 굉장히 대비됩니다. 한동훈은 정치 초보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 자신의 정치적 개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개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공산 좌파들의 공작 대상이나 이용물로서 평가되고 있는 점. 이미 이 공산 좌파들이 한동훈의 어떤 철학적인 정치 철학이 굳지 못하다는 것을 간파를 하고 아주 유치한 인간 본성,
이런 거를 건드리면서 진실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초보적인 용어로서 이 한동훈을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이 자기 정치 철학을 붙이기도 전에 공산 좌파의 마수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탄핵에도 한동훈은 자기 의사로서 비상계엄령을 반대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의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는 바로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써먹으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직 한동훈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비상계엄령이 자기 아버지가 비상계엄령을 해도 반대를 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적이 이용해 먹는다 하면은 자기 의도하게 다르게 그 뜻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는데 액센트를 두고 있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이재명의 술수에 걸려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천지차입니까?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윤석열이를 탄핵시키기 위한데 이용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한동훈이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언론에 나오는 발언을 보면은 바락바락 자기가 탄핵을 잘했고 비상계엄령을 반대를 안 했으면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직 한동훈은 순진하다. 그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공산 좌파에 이용됐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정치 개성이 발휘되지 않은 거. 두 번째는 주변 참모들이 정치 낭인이 많아요. 그래서 정치 의욕이 강하고 출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참모들의 뜻이 너무 지나치게 노출됨으로써 한동훈의 주체적인 정치 개성을 우리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드러냈어요. 뭐냐? 이용물로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소수다. 지금 당대표로서 왔지만은 그래도 나는 영입된 인사로서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걸 일찍 간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뭐냐? 그 우리 정치학에 나오는 용어로서 바란스 오브 파워라는 그런 세력 균형론을 자기의 처세의 전략으로 내세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입된 당대표로서 당내에 A안, B안 혹은 A 세력, B 세력이 있을 때 자신의 소수의 힘을 보탬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대선 경선 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소수로서의 존재감의 지분을 달라는 겁니다. 지분. 그 존재감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지분으로 챙기는 아주 전략적이잖아요. 다 내가 당신을 도와줬으니까 다 내 나라가 아니고 내 지분을 달라. 윤석열에게도 내 지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니까 윤석열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뭐 도와줬으면 도와준 거지. 이런데 이준석은 그렇지 않고 바란스 오브 파워, 세력 균형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줌으로써 당신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됐지 않느냐. 간단한 예를 들면 만약에 상대 진영으로 갔으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다. 그래 나에 대한 농공을 보답해달라. 지분으로 달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내 사람들을 몇 사람 공천해달라든가.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동훈은 자기 게 없어요. 왜냐? 쉽게 말하면 공이 앞선다라는 인간적인 기본 철학에 충실하다 보니까 순진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은 아직 순진하고 인간관계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더라도 나는 반대했을 거다.
누가 비상계엄령을 찬성하라 했습니까? 그것도 시기와 때가 있고 그 상황이 있는데, 적과 동지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정치공학이라 할까, 혹은 마키아벨리즘, 이런 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아주 철부지에 불과하다, 이렇습니다. 이런 반면에 이준석은 자신의 존재감이나 리더십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주변 참모들을 강력하게 장악을 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가고 또 그 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충실히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은 정치적 전략 전술에 미숙하고 도리어 주변 참모들이 정치적 전략 전술이나 공학적 행동, 왜? 그 정치 낭인들이 출세욕이 지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동훈을 이용물로서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자신의 리더십보다는 주변 참모들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시각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비상계엄령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모성애, 이 좀 어리석은 놈, 사람이 좀 괜찮은데 부모 심정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조금만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 자리만 찾으면은 이 뭔가 해먹겠는데 이걸 못 풀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의 그런 모성적인 그런 지지가 많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참모들 주변 놈들한테 끌려다니고 있구나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주변에 지나친 정치 의혹과 전략 전술에 의해서 굉장히 무리수를 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한 무리수를 뜨고 있습니다. 망하는 길로 스스로 죽을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해결책을 내가 제시했잖아요. 지금 당장 경선 후보를 사퇴하고 이번 선거에는 백의종군하겠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경선에 결정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서 나는 진정으로 자유우파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이 이재명이한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주변 참모, 정치 낭인들에 이끌려 다니고 이재명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윤석열과의 결별에서도 자신의 존재 혹은 자신의 지분으로서 당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원내 정당이 되는데 성공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게 뭐 돈으로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이해가 뛰어나고 전략 전술적이다. 그런데 반해서 한동훈은 정치공학적인 전략 전술, 이거를 한동훈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여의도 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뭡니까? 주변 참모의 지적대로 같은 당에서 차기 대권을 차지하려면은 현재 권력과 싸워야 된다면서 윤석열과 디립다, 윤석열에게 아무 이유 없이 디립다 저항하고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인식할 때 한동훈이 권력 욕심이 너무 앞섰다, 이 한동훈에 대한 비판이 가는 거예요. 왜 벌써부터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싸우느냐? 그 정치 낭인들의 출세의 이용물이 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자기하고 평생 지기로 살은 한동훈이가 왜 저러나? 왜 갑자기 저렇게 저항하고 나에게 달라드는가? 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둘이서 결별하고 권력 창출의 동지로서 분열이 일어남으로써 윤석열 개인도 파국의 길에 들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한동훈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궁극적으로 독립을 한다 이야기를 할 때 이준석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기의 전략 전술적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 소수 그룹으로서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그 지분을 챙김으로써 이번에 원내정당으로 성공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이번 경선이 끝난 뒤에 정치 은퇴를 하든지 혹은 은둔의 길로 들어갈 것으로 북부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더 이상 정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번 경선이 끝나고 나면 주변 참모들이 한동훈에게 이용 가치가 없잖아요. 이번 경선에서 떨어지고 다음 대통령이 누군가가 결정이 되면은 한동훈은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참모들은 한동훈의 은퇴와 은둔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낭인으로서 출세를 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번 탄핵 정변을 성공시킨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의 농공을 따지면서 이 지금 주변 참모들 신지원이 그 뭡니까? 이종혁이니 김종영이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농공을 따지면서 미래에 대해서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정치 은퇴를 하던 은둔 생활에 들어가고 미국을 간다든지 은둔 생활을 하고 주변의 참모들인 정치 낭인들은 이재명 세력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보장받음으로써 자유우파를 배신하고 이재명 측으로 떠날 것이지만은 대선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준석도 밸런스 오브 파워, 소수파로서 이번 경선에 당선된 자유우파를 돕든지 혹은 돕지 않든지 자신의 그 어떠한 파워를 보탬으로써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이런 농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자신의 그 어떠한 전략 전술에 따라서 자유우파에 조금 협조적으로 처신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자유우파에는 큰 분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분열이 있는 거는 한 10% 안팎에 3표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볼 때 또라이라 할까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애가 강한 사람들이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대통령 후보를 한 두세 명 출마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3표만 있지 조직적이라든가 어떠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합집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좌우양 진영이 총결집되는 진검승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에서 윤석열 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추측해 볼 때 국민의힘당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와 윤석열 당, 그 위에의 범야권으로서 이낙연까지 포함된 반 이재명의 빅텐트가 이루어지면서 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세력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사람도 분열됨이 없이 양 진영이 핵폭탄을 안고 서로 격돌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전국 이후에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단독 독재 정부가 설 것인가? 아니면은 이재명과 03 반란 도둑대들이 몰락함으로써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강공책이 다시 시작될 것인가? 이런 미래 정국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는 뭐
소수 그룹이 이렇게 남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어게인이 되면은 그 지금 공산 반란 도둑대를 윤석열이가 꿈꾸었던 대로 카르텔로서 범죄 도둑대로서 완전히 톱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숙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성공한다면은 이재명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법 리스크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아주 독재적인 그런 정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한동훈이나 이준석 등등의 배신이라 할까 분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어떤 장깨로서 정치공학으로서 살아남는가 굉장히 관찰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런 점과 함께 이번 대선은 정말 피 튀기는 선거가 될 것이다. 약 40일 정도, 50일 정도에는 정말 쉽게 말하면 선거판에서 이야기하면 달달 끓여서라도 표를 모으려는 그 피 튀기는 전쟁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